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7월 한 달간 토요일 이 시간에는 22대 국회의원들과 의정 현황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경기 평택시 병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현정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대변인 시절에 저희 프로에 간간히 패널로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그 사무금융노련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금융노련이면 이제 금융회사들 모여 있는 곳인데 원래는 어느 회사 소속이셨어요? 제 입사는 비치카드로 했고요. 네, 비치카드 노조위원장 하다가 사무금 노조연맹위원장을 그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는 지난 총선 때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정관용 교수님하고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우분투 운동이라 해서 사회연대 운동을 좀 주도했었거든요. 우분투가 뭐죠? 이제 상생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국사적 방언인데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평등 양극화에 있다고 제가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관정이 사회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제도권 정치에서 입당 제의를 받고 이것이 제가 원내에 들어가면 더 크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넓게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 지금 이제 한 달 현역 의원으로 보내보신 거 아니에요? 네. 하실 만 합니까? 참 저도 본회의장에 7월 2일, 3일, 4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제가 밖에서 봤던 국회 모습이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좀 회의감도 막 좀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난 21대 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또 그 엄하게 심판을 해줘서 저희가 다시 또 171석을 얻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는 21대 국회를 재판하지 않고 효능감이 있는 국회, 일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첫 번째부터가 뭐 이렇게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 운영의 문제로 계속 이제 원구성이 지연되다가 힘들게 다시 원구성이 돼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대정부 질문하는 김병주 의원께서 한미일 동맹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야유가 나오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가지고 파행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젠가요? 오늘 날짜에 국민의힘에서 그 논평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파행시킨 것에 대한 그 사과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최혜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본회의 내내 계속해서 그걸 방탄하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결국 통과되니까 어제였죠. 어제 그 개원식이 10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됐죠. 87년 민주화 이후로 처음으로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는 초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표현하기를 좀 효능감 있는 국회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효능감이 정쟁을 효능 있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잖아요.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효능감 있게 하는 그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는 건데 이건 뭐 다수 야당 뭐 또 집권 여당 어느 한쪽을 탓할 것 없이 정치가 너무 각박하고 정말 그냥 너무 날카로운 대치 일변도로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쟁이 정치권 여야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간의 그런 나쁜 관행들, 그러니까 정쟁이 되면 모든 법안들을 다 그냥 서로 반대해버리고 그냥 상임위 자체도 열지 않고 보이콧하고. 논의와 심의 자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런 정특검 등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되 그 민생과 관련된 국가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경제라든지 민생 관련된 상임위들은 좀 여야가 합의해서 그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좀 관행들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1990년대에 쓴 책에 따로 국밥 정치 좀 해보자라고 쓴 대목이 있어요. 밥하고 국하고 뒤섞어서 섞지 말고 밥 따로 국 따로 그러니까 정쟁은 정쟁대로 하되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라.
따로 국밥도 못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20몇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못해요. 그래서 그 선진화법에 그런 내용의 합의 내용을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상임위가 정무위원회거든요. 예. 정무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 상임위도 열지 못했습니다. 예. 간사조차도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는 그 국민의힘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원래 7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대정부 질문 이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다 취소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그럼 언제 열 거냐 했더니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제가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다수 야당이 뭐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 어떤 모습으로 바깥으로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고 검사 탄핵안 처리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처리했지만 거부권 행사했고요.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법안이 더 독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통과시켜도 거부권 다시 할 게 거의 예측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첫 번째로 밀어붙여서 빨리 통과시켜야만 했을까요? 일단 최혜병 특검법은 그 민생 회복 그 지원 법안 그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1호 당론으로 예. 발의를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 7월 19일이면 이제 최혜병 순직한 지 1주기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셔서 그때까지 꼭 좀 법을 통과시켜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7월 19일까지는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 예. 사실 뭐 최혜병 특검법을 저희가 그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는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순직한 한 청년 사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또 의혹의 정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예. 다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최혜병 특검법을 좀 여당에서 받는 것이 오히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시 거부권 할 게 거의 불을 보도 명확한데도 꼭 통과시켜야 했느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야당은 국민 여론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뻔한데 굳이 그걸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또 몸싸움까지 하면서 막아야만 했느냐. 네. 양쪽 다 비판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좀 기대가 좀 되는 것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할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한테 맡기자. 몇 이걸로. 가지 조항만 수용한다라면 최혜병 특검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재의결해야죠. 그때 여당에서 그런 그 의원들이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도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분도 조건부의 수용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여야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는 가져봅니다. 재의결이 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렵겠죠? 본회의장 그 분위기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 의장석을 뭐 거의 막 포위하듯이 하면서 그 정말 그 집회 장소에나 볼 만한 그 팔뚝질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정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표결할 때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김재섭 의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두 명만 들어와 있었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 던진 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그 제명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최혜병 특검법을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이 나온다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 후에 바로 재표결 재의결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할 건지가 논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제안들을 저도 아쉬운 게 그런 제안들을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법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좀 우리 야당한테도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건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당대표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그나마 무슨 법안을 내든지 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지를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도 또 지금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은 그와 같은 결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제 소식입니다마는 경찰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임성근 사단장은 일단 이 송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과정이나 취지들이 다 있었잖아요. 군대에서의 사망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 맡겼더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 계속 재발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자. 이 취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 맞춰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수사를 한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거잖아요. 그럼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문제인데 미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 말 한마디 이후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다 엉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국가심의위원회든지 또는 정부 기관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은 카톡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분이 참여한 카톡방에서 뭐 임성근 사단장 만나러 가자는 얘기들이 오갔던 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지율도 되게 많이 폭락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110만 명을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렇게 제보들이 더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검찰개혁 테스크포스 팀 소속이시더라고요, 당에. 그죠? 정확히 검찰개혁 TF 소속은 아니고요. 정치검찰조작수사특별대책단 소속인데 같은 검도기 산하에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사 4명을 탄핵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나라가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기소 독점주의에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이제 검찰에서 갖고 있으면서 각종 검찰권이 남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검찰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뭔가 비이적인 이법적인 그런 의혹들이 나타나면 대검에서 그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검찰을 두둔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런데 검사라고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항상 하는 말이 그 수사에 있어서 어떤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라고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서도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계속 일갈했던 검찰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거 조사하는 탄핵을 소추하기 전에 조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론 이야기를 한 거는 물론 국회의 권한이죠. 네. 검사 탄핵, 검사가 문제가 있으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또 탄핵 사유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대목들을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수사를 받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일원이 된 검사 탄핵, 또 그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 현역 의원이 돼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된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자기들을 수사하면 탄핵하는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해석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여당과 검찰에서 만드는 어떻게 하나의 구도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론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법안에 이제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도 하던데, 예.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검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위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그 조사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그 하겠다? 절차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이 없다면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펴왔지 않습니까? 예.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탄핵된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오히려 청문회 하다가 민주당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다시 법사위에 해부해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강하게 비판하던데, 예. 국민의힘 어차피 뭐 그 법사위에 다시 해부해서 조사하지 않고 본회의에 대해서 바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비판을 했을 거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따져 물은 다음에 그다음 본회의에 상정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법 130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검사들이 나올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죄 없고 당당하면 나와서 오히려 본인들이 당당하게 소명하면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현안이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자진 사퇴했고 곧바로 이진숙 전 MBC 지역 사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방통위가 그 방송통신의 그 공익성과 공정성, 그 신뢰성을 위해서 이제 MB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런 방통위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그 도구로 전락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참담함을 좀 금할 수 없는데, 이진숙 그 내정자도 보니까 내정되고 첫 일성으로 바로 도발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공영방송이 흉기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MBC를 그 장악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서슴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되자마자 그 꼼수로 사퇴한 그런 것들이 두 차례나 걸쳐서 반복되었잖아요. 그럼 그 후임으로 들어온다라면 이런 문제들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함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도발적인 언행들을 청문회도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작심하고 그냥 야당과 언론계와 싸우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한 것처럼 좀 들렸습니다. 네. 지금 작심하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총선 때까지는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냥 피 터지게 싸웠다고 치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변하지 않다 보니 야당도 정부 여당이 뭐 이재명 대표 불러서 한 번 만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민의의 바탕을 두고 우리 갈 길 가겠다는 식으로 또 솔직히 말하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그냥 막고 있고, 결국 한치의 타협 여지 없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저는 일단 지금 22대 초기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그 민심 불복종하고 있는 그리고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민심을 수행해야 되는 또 도구로 총선에서 저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아예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92석인 범야권을 같이 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심을 받드는 그런 그 특검이라든지 또는 민생 법안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2대 국회 초기는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초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끝도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기조를 바꾸고 사실 이거 방통위원장 지금 바꿀 것 같지 않잖아요. 이준수 위원장 내정한 것도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 추락해 있고 계속 그 행보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통위의 그런 그 불공정성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구 편향적인 그리고 방송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뭐 언론을 장악하면 해결된다는 거를 솔직히 기대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는. 그죠? 또 다수 야당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이게 지금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것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면 대단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탄핵하면 금기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당에서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뭐 당대표 뭐 원희룡 후보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또 그 국민들의 청원도 110만 명이 넘어가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민심에서 확인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정부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 흐름들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부권 계속하면 결국은 탄핵 정국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지금 사실 지금 그 뭐 탄핵 절차야 그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110만 명이 지금 청원에 참여한 거를 보면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이미 탄핵했다라고 알겠어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김현정 의원 나오자마자 이제 국회의원 한 달 해보시고 어떻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겠군요.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윤 대통령이 안 달라지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투트랙으로 정쟁할 것은 정쟁하더라도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국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야가 좀 그 합의해서 같이 좀 진행하자라는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전당대회 이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재명 대 김두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두 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그 현실적으로 그 흐름은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역대 최대 77.77%로 특별 당선됐고 또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그 흐름은 바꾸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그 구도가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구도로 전대가 치러지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민생이나 국가 비전, 미래 비전 관련된 것들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남의 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는 뭐 지금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뭐 논란도 아주 시끌시끌한데 한동훈 대표가 돼서 대통령실하고 조금 각을 세우면서 그나마 정치가 가동될 여지를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안 좋아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한동훈 대표 되는 게.
누가 대표를 됐던 간에 일단은 그 당정 관계, 지금까지의 그런 수익적 당정 관계는 반드시 바꿔야지 그 국민들과 국가에 대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돼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문자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자 며칠 전에 문자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예. 카톡 문자가 지금 대단히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데,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문자가 사실이라고 하면 한동훈 지금 후보는 정말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그거로 그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사과를 했으면. 근데 뭐 또 한동훈 후보의 말은 그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써 있었다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건 진실 진위 게임 공방이 좀 있죠. 예, 그게 저는 그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전제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져가는 것도 그 여당의 당대표 선거 때 좀 이렇게 국가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렇게 막 얼룩지는 것들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 나훈아가 부르는 해변의 여인 잠깐만 듣고요. 1시 다시 옵니다.